지난 시간까지는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조합 가입 형태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단체 협약, 단체 교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형태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직업별 노동조합은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기업이나 어떤 산업에 관계없이 직능, 직종에 맞는 그런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이 직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숙련공들이 자기들의 임금 보존이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 직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예를 들면은 인쇄공조합, 그다음 목공조합, 선반공조합 이런 노동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이 직종 직능에 관계없이 어떤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구성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은 이 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별 노동조합, 여기는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결성하는 노동조합 형태인데, 아무래도 사용주가 기업에서 경영자들의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근로자와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 형태는 기업주에 따라서 의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이 직업별 노동조합에서 일찍 발달했는 하나의 형태인데, 직업별 노동조합에서 숙련공들이 이루어진 노동조합 가입 형태에서 거기에서 배제된 미숙련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임금,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서 결성된 형태가 일반 노동조합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 교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 노동조합 간의 관계를 서로 협상하는 것이 이 단체 교섭입니다. 이 단체 교섭은 통상적으로 그 위원들이 노사동수로 하는데 3인 이상 10인 이내로 노사동수로 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의 어떤 단체 교섭의 안건으로서는 노동조합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주로 임금 인상, 그 다음에 근로조건 개선, 근로시간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적인 어떤 제도 개선, 이런 기타 근로자들의 욕구 불만에 관계되는 제반 모든 사항들을 단체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하고 또 그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최소한의 법을 지키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보다 조금 상이한 것이 기업의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의 어떤 규칙을 제정한 것이 있는데, 그 규칙이 취업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상이한 것이 취업규칙이고, 취업규칙보다도 더 강하게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협약된 단체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단체 협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근로자들이 이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서를 잘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활용했을 때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 교섭의 기능을 보면은, 이 단체 교섭은 근로자의 단체가 이루어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집단적 어떤 그런 노사관계의 핵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경영 활동에 대한 어떤 견제, 노동조합 측에서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 활동에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있다든지 너무 과업한 근로 시간을 근로 조건에 변경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견제를 하고 자극을 시켜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어떤 기업 경영을 유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어떤 타협의 장으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욕구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산업평화 정착에 유도하는 데 그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단체 교섭의 기능은 한 7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자의 규칙 제정, 그 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규칙을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정해놨으면은 그 부분을 또 수정한다든지 또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 절차,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까지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상 문제, 기타 임금 보상 근로 조건 유지 개선하는 그런 과정들 역할을
하는 기능이 이 단체 교섭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조건을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 네 번째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다섯 번째는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 사항들을 처리해주는 고충 처리 상담, 이런 것들,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영에 전반적으로 건전한 그런 경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견제를 하고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 교섭 기능이 이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파트너십 노사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 기능을 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 교섭 제도의 어떤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별 교섭형이 있고, 두 번째는 통일 교섭형, 세 번째는 공동 교섭형, 네 번째는 집단 교섭형, 다섯 번째는 대각선 교섭형,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기업별 교섭형은 독립된 노동조합이 당의 기업주하고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는 형태, 이런 방식을 기업별 교섭이라 하고, 통일 교섭형은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부하고 또 산업별, 직종별 이렇게 이루어진 단체, 사용자 단체하고 같이 기업이 공동 대항으로 전략을 교섭해서 수립하는 형태, 이것이 통일 교섭형입니다. 공동 교섭형은 상부 단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전국 노동조합의 상부 단체가 있는데, 그 기업 단위의 단체 교섭을 할 때 상부 단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공동 참가를 합니다. 이런 것이 공동 교섭형입니다. 그다음 집단 교섭형은 수개의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수개의 기업 집단하고 집단으로 교섭하는 형태를 집단 교섭형하고, 이 마지막으로 이 대각선 교섭형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대각선 교섭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항상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단체 교섭을 하는 유일한 단체로, 또 단체 협약서에 만약에 유일한 단체로 제1노동조합이라 하면은 그 조합이 유일하게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진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단체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들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 협약서인데, 이 단체 협약서의 목적은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어떤 기준, 그다음에 협약 당사자 상방 간의 어떤 채권, 채무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노사관계 관리, 즉 노사관리란, 그다음에 노동조합, 단체 교섭, 단체 협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